자, 1번. 19페이지 필수예제 1번 바로 이어서 가보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의 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네. 자, 그럼 선생님은 순열로 먼저 풀어볼게.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학생이 3명이고요. 남학생이 5명인 상황이야. 그럼 그 중에서 원순열이 아니라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나열한 순열일 때 첫 번째, 누구?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와 두 번째,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우리 수학하에 있는 순열에서 나왔던 파트죠. 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는 것부터 가보자. 자, 여학생을 A, B, C라고 놓고 남학생을 D, E, F, G, H 이렇게 5개 나올게요. 그럼 여학생을 이웃한다 했으니까 이웃하기 문제는 어떻게 풀었죠? 이웃한 애들끼리 뭐 해줘야 돼?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주기로 했었지. 그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6명이니까 몇 팩? 6팩토리얼이고 곱하기 요 세 명이 또 이웃하는 나열하는 경우수만큼 곱해주니까 6팩 곱하기 3팩이었어.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풀었죠? 상관없는 집단, 이웃하지 말아야 될 애들과 상관없는 집단을 먼저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5팩토리얼로 누구부터? D, E, F, G, H를 나열하자 이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자는 거죠?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몇 자리를 뽑아야 돼? 3자리를 뽑은 후에 그 3자리에 어떻게 배열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열까지 해야 되죠? 6개 중에 3개 뽑아 나열. 얼마죠? 6, P, 3이었어.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하에서 했던 순열에서의 이웃하기 문제와 이웃하지 않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똑같이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 요건 그대로 끌고 갈게요. 그대로 가서 이제 원형 탁자에다가 8명을 앉힐 때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웃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한 명이라고 놓고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죠. 그럼 6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이었어? 6팩이 아니었죠. 6팩을 몇으로 나눴어야 했어? 6가지가 같아지니까 바로 6분의 6팩토리얼인 5팩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앉은 거야? 여학생들 이런 식으로 셋이 붙어 앉고 남학생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학생 셋이 이쪽에서 순서를 위치를 바꿔가며 앉을 수 있겠죠. 그럼 여학생 셋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그대로 몇 팩? 3팩이어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한다면 뭐만 달라져? 바로 이 남학생 한 묶어놓고 일렬로 나열한 그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순열에서는 그냥 6명이 생각하니까 6팩인데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의 수인 6으로 나눠야 돼서 5팩이 되는 경우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로 같이 가볼게. 이웃하지 않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웃하지 않기 문제는 똑같아요. 누구 먼저 나열해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될 집단과 상관없는 집단을 먼저 나열해야 되니까 남학생들 먼저 나열해야 되겠죠. 근데 이 5명을 나열할 때 원에 나열하니까 5분의 5팩이죠. 다시 말해서 4팩토리얼인 거야. 그럼 D, E, F, G, H가 된다는 거지. 그럼 사이사이가 얼만큼 있냐 봤더니 사이사이가 몇 종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있지? 그럼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간대요? A, B, C인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5종류 중에 3자리를 택해서 나열해야 되니까 5P, 3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순열과 원순열의 차이가 보이는데 원순열은 누가 들어갈 때? 남학생이 먼저 배열될 때 그냥 5명이니까 5팩이야. 근데 그냥 순열은 원순열을 5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 경우는 5팩이 아니죠. 4팩이죠. 이 차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남학생이 일렬로 나열해서 사이사이는 6자리가 있어요. 근데 5명이 어디에? 원형 탁자에 앉아서의 사이사이는 6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야? 5자리니까 6p3이 5p3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순열에서 했던 그거를 원순열로 갖고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흔들리지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 변화무쌍하니까 자, 몇 가지 한번 다른 예시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n분의 n팩을 이용해서 갔었던 거고, 자, 교대로 앉기 문제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남학생도 4명, 여학생도 4명이 있을 때, 총 8명이 앉을 때, 교대로 앉기 문제는 그냥 두 집단 중에 한 집단만 앉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남학생들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3팩토리얼이 되지. 4명을 앉히니까. 그럼 남학생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로 앉았다면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버리는데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몇 팩이냐? 여기서 중요한데. 자, 남학생들이 이렇게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지금 현재 구분이 되냐 안 되냐야. 남학생들이 처음 앉았을 때에는 모두 아무도 안 앉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됐지만 여학생들이 앉을 때는 이미 남학생들은 지금 앉아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 자리는 D와 A 사이, A와 B 사이, B와 C 사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네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수니까 이때는 4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사이 문제는 마치 무슨 문제와 똑같아? 이웃하지 않기 문제와 똑같고 그 모든 사이사이가 꽉 찬다는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교대로 앉기 문제를 펼 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와 두 번째, 마주보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문제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볼게. 할머니, 할아버지, and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동생, 나,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랑 똑같나? 그러네. 6명이가 똑같네. 그러면 큰형, 작은형, 사형제라고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8명의 가족이 있었을 때 문제랑 같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마주 보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n분의 n팩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경우를 세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바로 첫 번째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자, 8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 같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고, 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얘도 별자리라면 얘도 별자리고 별자리고 모두 다 같은 종류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자리? 한 자리죠.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셨다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맞은편에 앉으셔야 되니까, 왜? 마주보고 앉으셔야 되니까 어디 앉으셔야 돼? 여기 앉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몇 종류야? 한 종류겠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으신 이후에는 요 6자리는 다 구분이 된다고. 어떻게? 할머니 기준으로 시계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가 될 거니까 나머지 6가족이 앉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몇 팩? 6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 뭔 소리야. 마주보고 앉을 때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해준다? 먼저 앉히고 그 다음 마주보는 자리에 앉히는 경우 수를 세는데, 자, 그럼 이대로 그대로 세팅을 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마주보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스킬이 좋아요.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 8자리를 세팅해 볼게요. 자, 8자리 세팅이 끝났죠?
모든 자리 똑같으니까 할머니 앉으실 자리는 한 종류라고 아까 얘기했어. 자, 그럼 할머니가 여기 앉으셨을 때 할아버지가 여기 앉는다면 사이에는 아무도 못 앉겠죠. 여기 앉는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는 한 명이 앉겠죠. 근데 사이에 몇 명이 앉아야 돼? 두 명이 앉아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앉으실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앉으시면 여기 두 명이죠. 또 하나가 있죠. 어디? 바로 이 자리죠. 왜? 이 자리에 앉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두 명이 앉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앉으실 수 있는 자리는 할머니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7자리 중에 몇 자리인 거죠? 두 자리인 거니까 2를 곱해주면서 할아버지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나머지 6명을 여기에 앉으면 되니까 곱하기 몇 팩? 6팩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먼저 순서대로 한 분씩 앉히는 작업으로 해주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물론 나누기도 괜찮아요.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방법이랑 나누기 방법이랑 둘을 같이 배우면 조금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고 자, 우리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가서 도형에서의 색칠하기 문제 가볼게요. 도형에서의 색칠하기 문제. 필수 예제 3번 문제를 풀어주고 이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필수 예제 3번 갑시다. 색깔은 지금 현재 초노빨파, 초노빨파인 네 가지의 색이 있고 도형은 정삼각형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이 네 도형 모두 합동인 상황인 거죠. 자, 여기 네 자리에 모두 다른 색을 색칠한다는 건 네 색깔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색칠하라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색칠을 해야 돼? 가운데 자리부터 색칠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럼 가운데에서 올 수 있는 자리 색깔은 몇 가지? 네 가지니까 4를 곱하면서 이 자리를 초록색을 줍시다. 그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여기에 배열하는 건데 같은 말이죠, 이 말. 자, 이 자리를 회전하면 이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회전하면 이 자리가 되니까 결국 같은 자리가 되니까 3팩을 3으로 나누는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4를 곱해진 상황에서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나 똑같은 자리일 거니까 한 가지에 나머지 노란색이 들어갔다면 빨파가 들어가는 자리는 두 가지. 그래서 위치 바꾸는 경우 수까지 생각하면서 2팩.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어느 걸 더 좋아하냐면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응용 문제에 좀 더 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죠? 그냥 기본적인 필수예제 문제였던 거고 자, 원순열 도형편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가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도형? 입체 도형인 거죠. 자, 원순열 입체 도형편에서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가봅시다. 좀 작게 해보자. 정육면체. 아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가자. 일단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일단 뿔대 먼저 가자. 뿔대. 자, 이러한 삼각뿔대가 있어요. 물론 위아래는 밑면들은 전부 정삼각형이고 옆면에 있는 사다리꼴은 모두 합동인 상태에 있는 도형일 거야. 그래야지만 원순열이 되니까. 자, 다 면이 5개죠. 그러니까 색깔 또한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5가지 색깔을 이 면에 각각 하나씩 색칠을 할 때 윗면과 아랫면, 옆면 색칠할 때 항상 어디부터 해준다? 바로 밑면에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합동이 아니잖아. 밑면에 먼저 해주는 게 좋아. 그럼
밑면 해주려고 봤는데 지금 위에 있는 윗면과 아래에 있는 아랫면이 합동이 아니라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 중에서 위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 뽑는 가지수는 5가지일 거야. 위에 색깔 5가지. 예를 들어 빨간색을 주면서 5를 곱하면 되겠고, 밑에 색깔은 빨간색 줬으니까 나머지 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4를 곱하면서 여기다 주황색을 색칠했다고 해보자. 그럼 지금 빨주는 처리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옆면을 색칠할 때 항상 원순열이 나와요. 자, 나머지 노초파를 옆면에다 색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해봐. 그러면 이면이 저면 되고 저면이 이면 되고 다 똑같죠. 결국 뭐야? 얘네들이 나열되는 경우수니까 곱하기 3분의 3팩이 되겠죠. 왜? 옆면들은 결국 원형에다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것과 같고 모두 같으니까 같은 경우인 3가지를 나눈 경우가 같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정육면체라고 해보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정육면체라고 해볼게. 그럼 색깔은 6개가 필요하죠? 빨, 주, 노, 초, 파, 남. 자, 이렇게 6가지 색깔을 이 주사위 같은 모양인 정육면체 색칠을 하려고 봤더니 자, 얘네들은 윗면과 아랫면인 나머지 5면이랑 모두 다 구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 빨간색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면이나 6면 모두 다 어때요? 같죠? 이유가 뭐야? 위에 면을 잡고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굴리면 다 똑같을 거고 옆으로 굴려도 다 똑같을 거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6면이 모두 다 회전하여 일치되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다가 빨간색을 색칠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색칠해야 돼? 빨간색에 마주보는 밑면을 색칠해야 되겠죠. 그럼 빨간색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밑면은 다른 면들이랑 구분이 돼버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5를 곱하면서 주황색을 줄게요. 자, 이제 옆면을 색칠할 때는 뭐라고? 원순열이라고.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을 사용하고 노초파남을 옆면에 색칠하려 봤더니 어때요? 서로 같은 자리에, 회전하여 일치되는 자리에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럼 4팩을 몇으로 나눠야 돼? 같은 경우의 수인 4로 나눠서 4분의 4팩. 또는 이번엔 이렇게도 해볼게.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보니까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나 여기 옆면 어딜 들어가도 다 똑같죠. 회전해서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가지고 노란색이 만약 이 앞면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3면은 구분이 되죠. 그럼 초파남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인 3팩.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처리, 옆면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뭘 더 좋아한다고? 이 2번째 방법을 좀 더 좋아한다고. 응용에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3번째. 직육면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 직육면체. 직육면체인데 어떤 버전인 직육면체냐? A, B, C로 세 모서리의 길이가, 세 종류의 모서리 길이가 모두 다른 직육면체라 이거죠. 자, 이 직육면체에도 똑같이 빨주노초파를 색칠할 거야. 근데 여기서 뭐랑 차이가 나? 이 정육면체랑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잘 봐봐봐. 이 윗면을 별면이라 한다면 아랫면이 별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앞면을 세모면이라 한다면 저 뒷면이 세모면이 될 거고, 마지막 옆면을 동그라미면이라 한다면 이쪽 옆면 동그라미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을 색칠할 수 있는 자리는 종류 수는 3종류인 거지. 그러니까 3을 곱해주면서 들어가서 빨간색을 어디다가 윗면에다가 칠해주자 이거야. 빨간색을. 아까는 1을 곱하면서인데 지금 3을 곱하면서이지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차이예요. 그럼 또 어디 색칠해야 돼? 밑에 색칠해야 되니까
나머지 5자리 중에 올 수 있으니까 5를 곱하면서 밑면은 주황색으로 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옆면을 노초파남으로 색칠을 하려고 봤는데 아까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였잖아. 근데 여기 봐봐.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별표 자리는 끝났어. 마감이 됐어. 남은 자리가 세모 자리 2개와 동그라미 자리 2개예요. 그럼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종류수가 2종류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란색은 2가지가 되면서 예를 들어 여기 옆에 동그라미 자리에 노란색을 주게 된다면 나머지 3면은 구분이 돼버리죠. 노란색, 시계 방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 3가지 색깔을 그대로 일렬로 나열해서 3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육면체 버전과 직육면체 버전에 있어서 뭐가 달라? 그 종류수를 곱하는 데 있어서 다르고 중간 작업들은 비슷하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이 문제가 오늘의 입체도형 문제 중 제일 끝판왕이겠죠. 직육면체긴 직육면체인데 어떤 직육면체냐? 바로 요런 직육면체예요. A, B, B. ABB 직육면체에 있어서의 색깔 칠하기 문제. 그럼 똑같이 빨주노초 파람 6개의 색깔을 칠하는 것도 똑같아. 자, 시작합시다.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수가 몇 종류냐는 건데, 자, 우선 종류수만 보자면은 옆면을 별면이라 한다면 옆면이 같고요. 나머지 4면은 다 어떻게? 똑같죠. 그러니까 종류수가 2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 4종류의 면은 전부 다 같을 거니까. 그래서 2를 곱해서 들어간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이유, 왜 곱하지 못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볼게. 검은색으로 봅시다. 자, 첫 번째. 빨간색이 어디에? 별표에 들어가는 경우 수를 셀 거고, 두 번째. 빨간색이 세모에 들어가는 경우 수를 셀 거야. 자, 빨간색이 별표에 들어갔다 쳐보자. 그럼 지금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그럼 그 마주보는 면은 누가 들어가? 5개 중에 들어가니까 5를 곱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빨, 여기가 주라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4면을 색칠하려고 봤는데 이 4면 색칠하는 방법이 뭐랑 똑같아? 여기 4개 색칠하는 것과 똑같죠. 왜? 합동이니까. 그럼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는 한 종류가 될 거고 노란색이 위에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구분되니까 3팩이 되겠죠. 이게 빨간색이 별표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수예요. 그럼 빨간색이 세모 자리에 들어갔다 쳐보자. 다시 말해서 윗면을 빨간색이라고 칠했다 쳐보자. 그럼 주황색이 주노초 파남이 모두 마주보는 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5를 곱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밑에는 주황색을 줘볼게. 근데 이 나머지 옆면을 돌리는 작업이 여기랑 여기 같고 여기랑 여기 같으니까 마치 어디랑 똑같아? 직육면체 옆면 돌리는 거랑 똑같죠. 그럼 노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수는 2종류야. 별표 자리, 세모 자리. 그리고 노란색이 여기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구분이 되니까 그대로 곱하기 3팩이죠. 그럼 여기서 왜 처음에 2를 안 곱했는지가 이제 원인이 밝혀지죠. 왜죠? 뒤에 곱해져 있는 식의 형태를 봐봐.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2를 곱할 수가 없었던 거야. 2를 곱하려면 얘가 5 곱하기 1 곱하기 3팩이면 밑에도 5 곱하기 1 곱하기 3팩이어야 얘를 안 구하고 그냥 여기다 곱하기 1을 할 수 있는 건데 둘의 식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ABB인 직육면체에 구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고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뭐죠? 이거 기억나? 자, 이런 원이 있고 이렇게 4개로 쪼갰을 때 A, B, C, D가 있으면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서로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 여기 뭐 4가지, 여기는 뭐 3가지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야? A랑 D가 같은 색일 때 곱해주는 형식과 A랑 D가 다른 색을 칠했을 때 곱해주는 뒤에 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는 2가지 방법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수밖에 없었던 거 기억하나요?
자, 요런 문제들이 다 난이도 상문제예요. 요런 문제들이. 왜? 직접 다 따로따로 뭐해서 구분을 해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귀찮고 어렵다는 거죠. 생각하기가.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이제 입체도형 어려운 문제 나올까봐 또는 학교 시험에 나올까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준 거고, 나중에 혹시 문제집이나 해서 봤을 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